실전 99강 가처분 등기 5탄입니다. 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물 철거 가처분 완전 박살, 박살 낼 것까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 건물 철거 가처분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름은 좀 길죠. 어쨌든 땅을 나한테 넘겨주고 건물 부셔라. 이게 이제 소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가처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가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요. 우리가 그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정지상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뒤따르셔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탁탁탁 내 머릿속에 이제 꽂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99강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98강에서는 뭐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이 보니까 안전한 가처분 해가지고 가처분 등기 되어 있다. 가처분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가처분 등기가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가처분 등기한 사람인데 그 가처분 채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즉 목적 달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 그 가처분은 안전한 가처분이다. 또 하나 더, 그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는 그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입찰하기 전에 또 가처분 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하시기 전에 첫 번째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건 아마 제가 지난 98강에서 그 나의 사건 검색 창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연을 해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 창에서 그 가처분에서 법원명과 가처분 사건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사자 이름을 입력을 하셔가지고요. 가처분권자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현재 그 진행 중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간파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입찰하시기 직전에 등기부 등본 한 통을 발급받아 보자. 내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경매정보지에 있는 물건을 검색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등기부 등본상 가처분 등기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찰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몇 개월 후에 이제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는 그 가처분의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요.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시고 또 하나 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창을 통하셔 가지고 이 가처분이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되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처분 이거 자꾸 말씀드립니다. 이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어떤 분이 저 영상물에다가 왜 저 방송 듣는 저 시청자들한테 왜 겁박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제가 겁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박을 드려서 저한테 어떤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 좋습니다. 경매 내가 뭐 100건 낙찰 받는데 99건 낙찰 받을 때까지는 그냥 완전히 막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진행되다가요. 마지막 한 건에 탁 걸려버리면요. 그동안에 내가 벌어왔던 돈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 정도는 좀 조심을 하자.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겁을 드립니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를 펼쳐놓고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하는 게 이게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것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저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요. 네. 오늘 99강이지요. 보니까 아마 우리 6월 30날 내일 모레가 보니까 와. 100강째입니다. 100강,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1강이 1시간 좀 더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100시간을 달려왔어요. 야, 뭐 이렇게 말할 게 많냐? 100시간이 아니라 200시간, 300시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실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쓰는 경매 공부를 하시면서 가지고요. 어지간하 하신 분들은 뭐 봐가지고 일반적인 물건에 입찰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순위 대학령님 차인 또는 전세권하고 또 이제 지분 경매 이 물건에 대해 제가 그 과거부터 관심을 있었어요. 물론 강의할 적엔 뭐 유치권이 어쩌고 말이지 법정지상권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입찰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뭐 있죠. 뭐 맹탕나는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 투자한다 해가지고 말이죠. 법정지상권 들어가는 사람 요 붙어라 해가지고 공동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돈 안 돼요. 돈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휘둘리시면 안 된다 하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아파트 좋아요, 빌라 좋아요. 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낙찰 못 받아서 그게 문제지. 그럼 낙찰 못 받는다 그러면은 낙찰 받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요. 쓸데없는 말씀 한 말씀 드릴까요? 인디안 추장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우제를 올리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올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지.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된다니까요. 10번 떨어지면 어때? 20번 떨어지면 어때? 집에서 멍 때리고 앉아서 노는 것보다는, 그죠? 예. 노는 것보다는 또 산에 맨날 할 일 없이 등산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경매법정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맨날 떨어져도 괜찮아요. 떨어지다 보면 많이 떨어져 봐야 됩니다. 많이 떨어져 봐야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접근을 좀 해야겠구나. 본인, 어디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그 감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자, 보시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예요. 가처분 등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니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은 지상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는, 이게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건물 부쇼라는 것은 결국은 뭐다.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근데 이 건물은 말이지,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에는 권리가 성립 안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A 입장에서는 B를 말 그대로 겁박을 하는 거지. 이때는 겁박을 해야 돼. 우리가 실전에서 겁박해야 되면 확 그냥 때려 부숴본단 말이죠. 예. 부숴본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부숴봐라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A는 B 건물에 대해가지고 너 있잖아. 이 땅 누구 땅이야? A 땅입니까? 땅입니까? B 땅입니까? A 땅 거잖아. 그죠? A 거란 말이야. 내 땅이잖아. 근데 내 땅인데 이 사람은 당신은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잖아. 없으니까 내 땅 나한테 돌려줘. 그리고 있잖아. 이 건물 빨리 날라가란 말이지. 그죠? 예. 이거에 대한 가처분,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올가매는 거다. 멱살 잡는 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보전 처분이다. 이런 쪽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 꼼짝 마. 숨만 쉬고 있어.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에 앞서서 조치하는 행위다. 우리가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소유권 이전을 해줬는데 봐가지고 매수자 측에서 매매 계약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 했을 때 즉시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즉시 가처분하면서 무슨 뭐 매매 계약 해제하고 원상 회복 청구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이거 먼저 딱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자로 상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매수자 측에서 말이죠.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니까 막 저당권 설정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난 상태에 나중에 가가지고 가처분 등기 삥 해봤더니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민법 548조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으로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 건도 이제 그 B가 말이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B 입장에서 봐가지고 A가 B한테 야 방패 한마디로 건물 철거해. 근데 B가 C한테 뭐 점유를 넘겨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소유권을 다시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A 입장이 또다시 번거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가처분한다니까 이런 그 가처분 이외에 우리 경매 물건 낙찰받는 상태에서 그 점유자가 방을 안 뺀다 했을 때 우리는 뭐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원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악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야, 너의 점유 있잖아. 네가 점유 이전한 것을 금지한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고 그럼 그 결정과 집행관 사무실 가서 저기요, 명도 대상 부동산 벽에다가 한마디로 점유자한테 집행관이 현장 나가가지고 개고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안종현이가 낙찰받았다면요. 안종현 씨가 이 물건 낙찰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부 이후로 해가지고 당신은 낙찰자 안종현한테 대항을 못한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언제 새벽에 할 수도 있어요. 예. 새벽에 집행할 수도 있고 야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언제 들어와가지고 확 집행해서 짐을 확 끄집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너 좋은 말 할 적에 나가라. 물론 이렇게 집행관이 그렇게 좋은 말 하자 나가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봐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고랍니다. 계고라서 가처분 신청에 가처분 결정문을 그건 뭐다. 이게, 명도 대상 부동산에다 벽에다 조그맣게 선거 벽부 붙이듯이 조그맣게 붙이는 모양입니다. 이렇다시 보니까 먼저 가처분은 뭐다. 상대방에 대해서 너 꼼짝 마. 점유적 금지 가처분. 예를 들어 공사중지 가처분 하면 너 꼼짝 마. 공사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죠? 접근 금지 가처분 뭡니까? 너 나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자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번에 보시니까 지상 건물이 진정 법정 지상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보시니까 이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토지 소유자는 A고 건물 소유자 B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 건물이 땅을 진정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못한다면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는 이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와 무관하게 말소되지 않고 이게 싸가지 없는 가처분이에요. 예. 우리 경매 사건에서 보면은 제가 싸가지 없는 권리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임금 채권 이건 제 근로자들 어떤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잘 하시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가지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싸가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괜히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소불위야. 완전히 시간상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 세금도 보니까 시간과는 무관하게 말이야. 지가 먼저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말이죠. 국세 기본법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해세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임차인이 세금이 먼저 받아가는 것을 임차인한테 몫으로 먼저 준다는 거. 그나마 또 이제 세금은 조금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 그것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겠죠. 왜냐면, 근로자들 월급 못 받았는데 말이지,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준다. 일단 그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서.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또 이 사건, 이 가처분 이게 뭐냐. 이 가처분 말소 기준 권리가 관계없어요. 얘가 정말, 말소 기준 권리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단 말이죠. 어떤 경우냐니까, 건물에 대해 가지고, 이게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소유자가 B라 치자 이거죠. 근데 봐가지고 여기 그 건물에 대해 C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설정해 버렸네. 근데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 A가 말이죠. 이 건물에 대해서 토지 인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을 부셔줄래 해가지고 건물 철거에 대한 가처분을 떠겠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우리가 권리분석 공부할 적에 C 저당권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잖아. 이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A가 B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강제경매. 자, 그런데 어쨌든 건물이 강제경매 진행이 된다더라 했을 적에 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거냐? C잖아요, C 저당권, 그죠? 그럼 A 가처분은 C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있으니까 얘는 죽겠네? 안 죽어요, 이게 왜 안 죽느냐?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지상의 건물이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정 지상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혹시 건물 소유자가 또 장난칠까봐, 농간을 부릴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했다. 이게 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은 뭐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 이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시니까 진정입니다. 진정. 여기 보니까 진정 법정 지상권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무관하게 말소되지 않고, 그죠? 지상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낙찰받을 수도 있으나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3자가 낙찰받을 수도 있다. 요거 우리 참 이게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요거 지금 제가 이제 칠판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물이 멸실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다 치자 이거예요. 여전히 토지 소유자는 A고 건물도 보니까 뭐 A가 등기했든지 안 했든지. 근데 이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에 대해서 건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건데, 이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건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건물 멸실시켜버리고 새로운 건물 신축하였다 하더라. 이 상태에서 이 A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 가지고요 채무 이행을 안 하는 거야. 이자도 제대로 안 내고 이 인간이 말이지 죽으려고 환장했는지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갑이 열받아 가지고 확 경매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야 아파가지고 이 자기네들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잖아요. 옛날 건물 구건물이잖아요. 구건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구건물이 없어졌잖아요. 멸실돼 버렸으니까. 그러면요 저당 목적물 자체가 없어지면요 저당권도 빠이빠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목적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요 목적물 예를 들어 이 펜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펜이 상실돼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저당권 여기 요 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그럼 멸실돼 버리면 저당권 효력도 같이 빠이빠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건물 신축했다 그런데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어씨 해가지고 처음엔 내가 땅과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잡았는데 아이고 이게 건물 멸실되는 바람에 땅에만 어쨌든 갑은 저당권이 설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갑은 뭐다 토지만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 이런 물건 경매 나오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시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요 기왕이면 좀 너무 덩치 좀 큰 거 하세요. 큰 거. 조그마한 거면요 과정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정은 똑같고 내가 욕 볼 거 다 보는데 보니까 나중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큰 수입이 발생한대. 우리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경매 공부하고 경매 투자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여러분들 종잣돈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경매됐다 이런 물건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러면요 얼른 들어가 낙찰 받아야 돼요. 얼픈 낙찰 받아봐요. 그 상태에서 보다 이게 A 명의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B는 왜 땅에 대해서 얼픈 들어가서 낙찰 받느냐 보니까 이 건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봐야 됩니까? 건물이 폼나게 멋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축했다니까 신축 건물이니까 한마디 삐까뻔쩍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좋아.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때는 이게 법정지상권이라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성립이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읽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디 누가 나 가가지고 저기요 있잖아요. 이게 성립되나 이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에서 다 까발려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까발리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안 하시더라고 봐가지고 공부 안 하고 뭐지 문득 경매 정보지를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그것만 탁탁 집어 질문한다니까. 환장해버려. 유튜브 안정희 경매 스쿨 채널에 보면 이런 내용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랬대요. 와,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100강이니까 이 강의 100시간이냐, 100. 와, 100시간을 내가 투자를 해? 당장 내가 알고 싶은 것만,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봐가지고 보니까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 100% 성립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2기 라이브 방송 법정지상권 영상물을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제가 손톱만큼도 틀만큼 감추는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역주행 하시라니까요. 늦게 오신 분들은 1강부터 계속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그럼 아주 좋아. 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시간적인 측면과 자금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런 분들만 이런 물건 건드리셔야 된다는 거. 이 상태에서 B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B는 이제 A에 돼가지고 이게 또 보니까 법정지상권 강의 같은데 B 토지 낙찰자는 A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고. 법정지상권 손이 만들지 않는다. 건물 부숴보라. 이거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하고 또 두 번째 바가 여기에 뭐냐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B는 A 건물이 등기됐다는 거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들어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뭐냐면요. 손배 소송 들어갑니다. 왜 손배 소송이냐?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물건 지가 낙찰 받음으로 인해서 법원에다가 대금을 완납했지 않습니까? 대금 완납하고 자기 앞으로 B 명의로 등기를 했단 말이죠.
등기를 하였는데 봐가지고, 그럼 B는 뭐다? 이 땅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A 이 사람을 해내가지고 A 이 사람이 이 내 땅을, 즉 B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면은 B는 나름대로 이제 참아야겠죠. 그런데 봐가지고, 이거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뻔뻔하게 말이지, 건물, 존재한다 하더라. 그러면요, B 입장에서는 A의 점유가 뭡니까? 점유가, A의 점유는 뭔 점유지? 이게 불법 점유다. 그죠? 불법 점유니까 B는 A의 불법 행위로 뭐를 입어버렸어?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뭐 봐. 이런 내용이 제가 영상물에서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이거 몇 번 보시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현재 뭐 경매 학원 뭐 강의하시는 분들,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경매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그 제 영상을 보시고 살짝 같은 뭡니까? 변형을 하시고 강의하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오늘따라 이게 땀이 많이 나.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이제 번듯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갑을 뭐 병 이런 임차인들이 아니면 또 점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B 입장에서 와가지고, 이제 B는 뭐다? 이게 이 점유자, 건물에 대한 점유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야, 너 나가. 명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이런 경매 정보지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게 쫙 떠야 돼요. 뜨면서 요런 게 어떻게 한다 이게 버떡버떡 떠야지만 되는 거지 나는 가진 게 시간과 돈밖에 없어. 물건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찍어줘 봐봐. 간혹가다 저도 그런 요청을 받아요. 물건 좋은 거 하나 찍어달래. 그럼 저 속으로 어떤 얘기 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찍생각 찍어주게. 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뭐하라 찍어줍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신뢰란 신뢰.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게 경매 사건 번호 딱 되면서 이거 얼마 쓰면 될까요? 환장해버려 봐가지고. 그거 알면 이제 법원 앞에 돗자리 간다니까요. 그런 것도 질문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면 얼픈 들어가서 낙찰받은 저기 2번 보니까 아주 사가지 없는 가처분 있잖아요, 그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하여버리고 요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A가 있고, 여기 구건물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땅과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뒤에 보니까 건물을 멸실시켜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고, 신축했는데 토지 소유자는 A고, 여전히 구건물과는 동일성을 결리하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고,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결과는 자기는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저당 목적물인 이 구건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따라서 갑은 뭐다? 토지를 저당권 실행했으니까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것이고, 임의 경매 신청한다 했을 때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픈 들어가서 이게 낙찰받아야 됩니다. 낙찰받고요. 낙찰받은 상태에서 이제 B는 뭐다? 이 A 건물에 대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구려는 가처분 등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손해배상, 손배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단지 뭐다? 우리는 소송을 즐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그냥 끌고 내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나는 정말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와서 그러시면 경매하지 마세요. 경매가 괜히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 법원으로부터 뭡니까? 판결문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A는 B한테, 너의 불법 점유, 불법 행위로 B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금 얼마를 주어라, 이게 이행 판결이잖아요. 그럼 뭐다? B는 뭐다? 이제 건물에 대해 가지고 판결문이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럼 강제 경매 신청하면 이거 봐가지고 이건 누가 낙찰 받아야 되지? 이게 B가 낙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가지고요, 다른 C나 D, 다른 사람도 건물 낙찰 받아도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가지고 지상 건물이 말이지, 지상 건물이 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는데, 그럼 B 말고 다른 사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원칙은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될 수는 있죠. 예외적으로 된다는 건 뭐지? 예를 들어 C라는 사람 낙찰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제법 솔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B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법리적으로는 봐가지고요, 지상 건물은 꼼짝 못한다, 이 낙찰자.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 경매 집어넣었어. 그럼 뭐다? 이 건물은 나 말고는 죽어도 누가 입찰 들어가면 안 돼 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놔두면요, 다른 엄한 사람이 휙 들어와서 낙찰 받아간다니까요. 이게 이제 법률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라는 사람이 엄하게 낙찰 받아간다더라 했을 때 B 입장에서 다시 이제 C한테 이야기하겠죠. 확 건물 부숴불라. 그럼 C는 어떻게 합니까? 부숴봐라. 건물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도 장난 아닙니다. 몇십만 원 드는 줄 압니까? 몇백만 원 드는 줄 압니까? 몇천만 원. 어떤 게 억대로, 억 단위로 돈 들어가요. 철거 비용이. 그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B 입장에서 말이죠.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었다 하더라. 이러하면요. 요 내용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스토리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입장에서 봐가지고 지가 경매 집어넣고 적정한 선에서 지가 들어간 낙찰 받아가지고 이 사건을 마무리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봐가지고 만약에 이게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봐가지고 엄하게 C라는 사람 낙찰 받아버렸어.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C가 낙찰 받는데 C가 말이지 B한테 땅을 매입해가지고 오히려 말이지 남 좋은 일 시켜버려 세상에. 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무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 법정이상권 관련된 공부를 말이지 허벌나게 하면 뭐 할 겁니까? 남 좋은 일 시키면 맨날 에벨레이블 그죠? 예. 그래서 욕심도 적정하게 부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접근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칠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여기 이 영상물 밑에다가 이런 질문이 안 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뭐 그것도 제가 일일이 어떻게 그래서 이건 인터넷 뒤져보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정 안 되면은 법무사나 어떤 이런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죠? 도움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요? 근데 이게 이런 법정지상권 관련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데 나 홀로 소송하고 나 홀로 이 가처분 넣게 한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경제적 면에서 좀 재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한테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건물 철거 소송 얘기하라 그죠. 또 나와있죠. 손배 소송. 불법 점유니까 불법이 뭡니까? 적법 아니면 불법이잖아요. 왜냐면 지상건물은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점유라고 했네? 점유는 점유인데 무슨 점유입니까? 이 적법 점유가 아니고 땅을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점유하니까 불법 점유잖아요. 그죠? 그럼 불법 점유니까 결국 뭡니까? 상대방은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적인 불법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불법 행위에서 토지 소유자는 뭐를 손해를 입었잖아요. 손해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나와 있죠. 지상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 가지고 강제, 왜냐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철거 소송 제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송 제기했어요. 했는데 건물 철거하려고 현장 닦아보니 뭐가 다른 엄한 사람이 말이야. 가월, 병, 정 이런 사람들이 득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건물 철거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한다 이랬을 적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B더라 하면요. B는 뭐다? 갑월병정. 엄밀히 따지면 갑월병정하고 B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B의 상대는 뭐다? 이 건물의 소유자인 A인데 그런데 어떤 B의 어떤 B한테도 운신의 폭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이것도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2014 43,801호 판결 내용인데 명도 집행할 수 있대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확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이 포함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확 부수면 안 되죠. 그죠? 이랬을 적에 출입금지 가처분 이런 게 될런가 모르겠어요. 된다면 만약에 출입금 출입구에다 뭡니까? 출입금지 가처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무적으로 다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그려가지고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법무사나 변호사 이 양반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는다 했을 적에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맹탕 몰라 법정이상권 뭔지도 몰라 예? 이게 우리가 법정이상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약간 생각이 나니까 말씀드릴게요. 남의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은 뭡니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또 약정지상권, 또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요 네 가지잖아요. 그죠? 이건 살아있는 사람에 한한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또 무엇입니까? 분묘기지권. 근데 우리 분묘기지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의 조상면은 포크레인으로 깍 뒤집어가 말이지. 그거 얼마나, 저는 그런 건 제하고 체질이 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어쨌든 봐가지고
타인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근데 그 권리가 뭐죠? 이게 법정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약정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근원에 의해 가지고 건물이 이 땅을 온전하게 사용 수익하는지 그것조차도 내가 구분할 줄 몰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정책입니다. 근데 저기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돈 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돈 억만큼 가져와서 해달라니까 저는 안 해줍니다. 봐가지고. 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물론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된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할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막바로 이게 다음 시간에 요 대구 사건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99강이죠. 99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